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벌써 5조 원? GS건설,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심상치 않다.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작년 총 수주 실적 3조 1,098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단일 사업으로만도 약 5,836억 원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GS건설은 올해만 8개의 정비사업을 수주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1조 6,427억 원, 서울 중화 5구역 6,498억 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쌍문역 사업은 5층 45층, 총 1,404가구 규모의 대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GS건설은 서울 성북 1구역, 경남 창원 홍문 2구역 등의 추가 사업 수주를 계획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주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까지 30분 시대, GTXB 본격화에 집값이 꿈틀댑니다. GTXB 노선 사업의 3조 원 규모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이 체결되며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개통 목표는 2031년이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청량리, 신도림, 송도 등 주요 정차역 인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남양주 성내동, 덕소, 평내 등은 집값이 1년 새 최고 8억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GTXB의 정차역 예정지 주변에 신축 아파트 분양 및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량리역 일대는 대규모 재개발 움직임까지 겹쳐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주요 업무 중심지를 30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푼다. 서울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어디에 얼마나? 서울시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6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4%인 약 13만 가구가 한강변에 집중됩니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신통기획 2.0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주택 정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주비, 세입자 보상 비용을 분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 강남, 양천, 성동 등 강남, 한강 인접 지역에 공급이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는 3.5만 가구, 강남 2.5만 가구, 양천 5.3만 가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촉진해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용산, 서초,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어 향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GTX 따라 집값도 뛴다. 정부, 유망 택지지구 최초 공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GTX-A, B, C 노선, 연계 개발지 및 주요 인프라 사업을 지코노미 박람회 2025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 정보가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GTX 개통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역세권 택지지구를 선별해 도시계획 및 분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공공, 민간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강연 및 전략 발표도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과 9,000호 공급계획, 국가철도공단은 GTX-B 노선, 사업비 7조 6,689억 원의 진행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서울, 청량리, 수서, 송도 등 핵심 지역의 개발 계획과 공급 전략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교통, 정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GTX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유망 투자 지역을 집중 소개하고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즉, GTX 개통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함께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수혜 지역과 투자 기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감정평가까지? 직고용 논란의 업계 뿔났다. KB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평가를 진행하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독립성 훼손과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 가치를 책정하는 행위는 비용 절감을 위한 편의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소속 평가사들이 담보대출을 더 쉽게 승인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정가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감정평가법상 제3자 평가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고객 편의를 위한 선택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기존 감정평가업체보다 평균 200억 원 이상 실적이 높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실도 옮기고 욕실도 교체, 삼성의 미래형 아파트, 뭐가 다를까? 삼성물산이 넥스트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형 아파트 실증 공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간은 방의 크기, 가구, 욕실 배치까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구조로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핵심 기술은 넥스트 플로어입니다. 기존 바닥 위에 콘크리트 모듈을 얹는 방식으로 바닥 속 배관, 전선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간층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1등급 수준, 33dB 이하의 차음 성능을 실현했습니다. 공간을 나누는 벽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가구이며 예를 들어 수납장을 밀거나 옮기면 방 구조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욕실 역시 이동식 모듈로 제공되며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기술을 마음대로 바꾸는 집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으로 소개하며 부산 대연, 대치 포레스트지,
경기도 용인 등의 아파트에 시범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기술은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집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시도로 향후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압구정도 현대가 잡았다. 2.7조 대형 재건축 누가 주도하나?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신현대구에서 12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수주 금액은 총 2조 7,489억 원, 지상 65층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입니다. 총 27개 동, 지하 5층 지상 65층, 2,571 가구 규모로 개발되며 압구정 지역 최초의 로봇 친화형 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세탁,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기술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에는 백년숲, 조성, 클럽하우스,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고급화된 주거 환경이 들어섭니다. 특히 고급 사양으로는 14m 높이 필로티, 제로 레벨 설계, 독일산 고급 창호 등이 적용됩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누적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며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강남 핵심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 확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큽니다. 잠원동도 들썩, 신반포 재건축, 강남 새판잔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 16, 27차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 16차, 486가구는 지하 5층 지상 34층, 총 4개 동으로 재건축되며 임대주택 68가구 포함됩니다.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단지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 12차, 432가구, 신반포 27차, 210가구도 함께 재건축되며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각각 르엘, 드파인 브랜드로 참여합니다. 또한 인근 대단지인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595가구와 오페라트 반포 251가구 등과 함께 한강변의 새로운 신축 아파트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재건축은 강남권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새 중심축 형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분당 야탑, 임해동 48층 재건축 가능해져. 국방부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통해 분당 야탑, 임해동 등 고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도 최고 48층, 154m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비행안전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4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지역이 해제 또는 완화 대상입니다. 성남시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분당 일대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시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 조치로 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분당 재건축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고도 제한 완화는 서울 강남, 광진, 송파, 용산, 경기 김포, 용인 등 수도권 전역의 약 327만 평방미터에도 영향을 미치며 재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규제 완화는 성남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정비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야탑, 임해동 일대 5만여 가구의 재건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금도 손본다. 집값 잡기 위한 전방위 대책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9, 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해 수년 단위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 상향도 핵심입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존 120%에서 130%까지 확대, 민간 개발의 경우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집값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의제라는 발언도 주목됩니다. 결국 이 기사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 양면 전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